지금 임단협이 어제 7월 6일까지 해서 4차 교섭이 있었습니다. 2차 교섭에는 노동조합 요구안을 설명했고, 어제 4차 교섭에서는 사측이 계약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계약안, 현재 노동조합이 단체 협약으로 호사를 누리고 있으니까 이걸 좀 안 좋게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 노동조합 요구안에 대한 해설을 우리 지부장 동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입니다. 하나는 그 토목건축 분과위원회, 그러니까 전국 단협, 전국 인단협하고 그리고 수도권 보충협약 이 두 가지인데요. 일쪽에 있는 2021년 토목건축 분과위원회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 해설부터 지부장 동기에게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노조가 체결하고 있는 단체협약 문서로 이 구분을 좀 하자면 총 6가지입니다. 어떻게 6가지냐면, 첫 번째, 전국이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단체협약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만 적용이 되는 지역 보충협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이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임금협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만 적용되는 임금 보충협약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는 부속협약인데요. 이 부속협약은 지역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전국 다 또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 않고, 내용은 복지기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급 근로시간 면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6가지로 문서가 나뉘어지고요. 각각의 문서마다 적용하는 기준과 내용을 다 각각 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단체협약, 전국적으로 통일 적용되는 단체협약의 내용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우선 이 단체협약을 왜 이렇게 전국적으로 통일 적용되는 그 단체협약이 있고 지역적으로 적용되는 단체협약이 있고 왜 이러냐, 이런 궁금증이 계실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 그 노동자들의 일당 임금이 전국적으로 동일하지 않습니다. 뭐 이를테면 지금 현재 각 그 이제 구간을 두고 있고, 직종별로 구간을 두고 있고, 그 구간별로 적용되는 일당이 전국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는데 수도권의 목수와 전라도 목수, 경상도 목수, 충청도 목수가 각각 다른 임금을 적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건설노동조합은 2014년부터 이 지역별로 서로 상이한 임금을 좀 통일을 한번 시켜보자. 거기에 전국 대표자들이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한 겁니다. 내가 집이 수도권에 있어도 전라도 가서 일을 하든 경상도 가서 일을 하든 똑같은 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보자라는 데서 출발을 한 겁니다. 그 구간을 두는 것도 전국이 아직까지 통일하지 못했고, 예를 들어서 팀장과 반장과 기능공과 조공과 양성공 뭐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이 양성공이라고 하는 제도는 수도권 지역밖에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그 구간별로 일당도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 다른 거를 하나로 다 한꺼번에 통일을 하지 못하고 형털목수 기능공 임금만 딱 전국적으로 통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전국건설노동조합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역으로 전부 다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단체 협약의 내용을 중앙으로 한번 다 모아보자. 지역의 보충 협약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자. 여기에 논의가 시작이 됐고,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통일 못 시켰습니다. 각각의 지부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 편차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모으지는 못했고 최대한 모을 수 있는 데까지는 좀 모아보자. 내용을 좀 모으고 모을 수 없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체결하고 있는 지역 보충 협약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자. 이렇게 결론을 맺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단체 협약 내용 중에서 새롭게 우리 노동조합이 조항이 아예 없었던 그 조항을 신설해서 요구를 한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별대우 금지입니다. 그 차별대우 금지라고 있습니다. 이 차별대우 금지 조항을 새로 신설할 것을 요구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 내용을 보면 2021년 임금 및 단체 협약 안에 제6조의 차별대우 금지 조항을 두고 1항과 2항으로 나뉘어지는데 2항이 새로 요구하는 조항입니다. 2항은 회사는 조합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을 이유로 채용 또는 노동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에 불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하는 내용으로 조항 요구를 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근로시간을 전국 통일하고자 요구를 했습니다. 2021년 임금 및 단체 협약 안에 제13조가 근로시간 조항인데요. 기존의 근로시간은 구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로 다 동일하고요. 시업시간은 07시 현재와 같습니다. 그리고 종업시간이 16시 3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17시로 되어 있습니다. 30분을 당기자. 여기서 이제 논란이 좀 많았습니다. 노동시간을 단축한다는 거는 우리 노동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환영할 만한 일이죠. 그런데 건설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전혀 받아오지 못하다가 1996년부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근데 근로기준법에서는 8시간 노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형태를 보자면 아침 7시에 일을 시작해서 오후 5시에 일을 끝낸다고 하면 그 총 시간으로는 10시간입니다. 총 10시간 중에 점심시간을 1시간을 쉽니다. 그리고 오전, 오후 참 시간이라고 해서 각 30분간의 휴게 시간이 주어집니다. 휴게 시간이지 휴식 시간이 아니에요. 휴게와 휴식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휴게 시간은 노동 시간으로 산입되지 않고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식 시간은 노동 시간에 산입이 되고 임금도 발생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각 오전 오후 각 30분간의 휴게 시간을 보장받아 놓고 있기 때문에 중식 시간 1시간과 오전 오후 30분간의 휴게 시간을 포함하면 2시간이 노동 시간에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총 10시간에서 2시간이 빠져나가고 나면 8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근로기준법대로 8시간 노동을 하는 겁니다. 퇴근 시간을 30분 당기자고 하면 7시간 30분밖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전, 오후, 참을 포함한 휴게 시간을 30분으로 하자. 그리고 현장별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세 번째로는 백신 접종 유급휴가 조항을 새롭게 요구를 했습니다. 코로나19가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게 재난 상황인 거죠. 그래서 백신 접종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을 하고 있는데 백신 접종을 맞고 나면 48시간의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질본에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권고는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못 됩니다. 권고는 그냥 배려 차원에서 쉬도록 그냥 하는 거거든요. 이게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아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 48시간을 전부 다 유급으로 처리해달라는 건 아니다. 그 중에 백신 접종을 하는 그 당일에 대해서만 유급으로 좀 처리를 해달라 하는 내용으로 백신 접종 유급 휴가 조항을 요구를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이 조항은 기존 단체협약의 내용에 없었던 겁니다. 없었던 건데 새롭게 조항을 둘 것을 요구를 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조항을 비교하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금협약입니다. 임금 2021년 임금인데요. 전문은 기존과 동일하고 제1조는 임금인데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임금 구간은 한 구간밖에 없다고 그랬죠. 형털목수 기능공밖에는 없습니다. 그 임금은 형털목수 기능공 임금을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3만 5천 원으로 한다. 기존엔 22만 5천 원이죠. 뭐 다 여기 100%다 기능공은 아닐 테니까 어쨌든 형털목수 기능공에 대해서는 현행 22만 5천 원을 적용을 하는데 이게 내년 1월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되는 임금을 10,000원 인상 요구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조는 특별교섭인데요. 붉은 글씨를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현행 임금 체계와 구조를 유지하고 2021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후 노사 합의로 임금 체계 개편, 제도 개선 등 건설 산업 전반의 발전을 위한 노사 TF를 진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020년이 2021년으로 바뀐 거고요. 노사 TF를 왼쪽 칸을 보면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칸에 새롭게 요구하는 내용에는 구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사 TF를 진행한다. 이렇게 문구를 하나 바꾼 거다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조는 유급휴일 임금 지급입니다. 기존에는 2019년도에 노사가 합의한 내용대로 자기가 현재 지급받고 있는 일당에서 32,000원을 차감한 금액을 적용을 받고 있는 거죠. 2019년도에는 27,000원을 차감한 금액을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급휴일 임금은 193,000원인데 이게 형털목수 기능공 기준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받는 임금에서 일당에서 2019년도에는 27,000원을 차감한 금액을 적용받아 왔었고 지급받아 왔었고 금년 32,000원을 차감을 해야 193,000원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랬던 것을 유급휴일 임금은 1일 임금으로 한다. 하루 일당을 다 내놔라. 이렇게 요구를 하기로 한 겁니다. 이제 단체협약입니다. 앞에는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전국 임금협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 단체협약의 요구안인데요. 구조는 근무시간 중에 노조활동 인정을 새롭게 좀 수정해서 신설 요구를 한 겁니다. 기존에는 8조에 이 조항이 있었던 것을 구조로 옮긴 거고요. 근무시간 중에 노조활동을 회사는 노조의 요청이 있을 시 근무시간 중 월 2회 총 2시간 노조활동 및 교육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럼 기존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 하면은요. 근무시간 중 월 1회입니다. 1회. 월 1회 2시간인데 여기서는 월 2회 2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해 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존의 9조에서 11조는 동일하고요. 조항 번호만 10조에서 12조로 옮겼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7조입니다. 제13조는 근로시간입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에 시작해서 오후 4시 반에 종업한다, 일을 끝낸다, 퇴근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항의 토요일 근로시간은 15시까지로 한다. 이거는 기존에 우리 수도권 지역은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수도권 지역만 이렇게 돼 있어요.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남, 호남, 충청 지역은 17시까지로 돼 있습니다. 지금도 오후 5시까지 일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거를 전국 통일하고자 전국 단위 안으로다가 옮긴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 근로 시간은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3시까지 일을 하고 정리한다. 뭐 이렇게 좀 요구를 하기로 한 거고요. 동그라미 6번 6항인데요. 휴게 시간은 총 1시간 30분으로 아까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지금은 총 2시간이죠. 중식 시간 1시간에 오전 오후 각 30분간의 휴게 시간이 포함되기 때문에 2시간에서 1시간 30분으로 참 시간 오전 참 오후 참 바로 안에다 집어넣은 거는 참은 줘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휴게 시간은 좀 단축을 하되 참은 줘라 이런 의미고요. 30분에 점심시간 1시간을 한다. 단 현장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이런 현장들 더러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과 같이 이제 혹서기 때는 뭐 낮에 일하는 건 참 고통스럽죠. 노동 강도도 심한 데다가 이 무더위에 일을 하려면은 사람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그 정도로 힘이 듭니다. 그래서 조출이라고 해서 7시에 시작하던 거를 뭐 6시 아니면 또는 5시 이렇게 일을 시작하고 퇴근 시간은 오후 3시 아니면 4시 이렇게 운영을 하는 현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단 현장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은 탄력적으로 노동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6조 보건휴가입니다. 여성조합원에게 월 1일의 유급 보건휴가를 준다. 법에는 무급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상위법이 헌법이죠. 헌법을 상회하는 법은 없는 겁니다. 헌법을 상회할 수 있는 법은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만이 헌법을 상회할 수가 있어요. 제정해 놓은 법률에 보면 여성에게 월 1일에 법에서는 무급으로 휴가를 주도록 이렇게 정해놨지만 우리는 노사가 합의해서 이 여성조합원들에게는 월 1일에 보건 휴가를 유급으로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급. 사측에서는 이거를 무급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법의 무급인데 유급으로 인정할 수 없다. 뭐 이런 아주 계약안을 후퇴된 계약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20조는 후생복지 조항입니다. 1항에 보게 되면은 20조 1항을 보게 되면은 회사는 조합원을 위하여 작업장의 팀별 컨테이너 내문수기 간이 세면장 남녀 구분된 탈의장과 휴게실을 필히 갖추어야 한다. 괄호 안에 시공사와 함께 협의한다 하는 내용으로 조항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2항을 보게 되면 시공사와 함께 협의해 주차 공간을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이 1항과 2항의 내용으로 새롭게 이렇게 요구안을 제출을 했는데 2항에 대해서는 확간간담회였나요? 일지대 쪽에서 이제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뭐 좀 작은 현장 이런 현장에 일을 나가면 주차 공간이 확보가 어려워서 어디 골목길이라든가 이면도로에 차를 세워놓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했을 때 스티커가 발부돼 가지고 그에 따른 과태료를 본인이 부담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좀 없애기 위해서 사용자 측에서
주차 공간을 좀 확보해 주도록 아예 단체 협약의 내용을 좀 담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과 의견이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표자 회의에 이 내용을 갖다가 의견으로 제출을 하고 그 제출된 의견이 수용이 돼서 이렇게 요구하기로 했다는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항의 내용도 이 근고법에서 이러한 시설들을 제공하도록 사용자 의무화를 두고 있습니다. 휴게실, 식당, 화장실, 뭐 이런 편의 시설을 제공하도록 의무화는 하고 있으나 이렇게 뭐 구체적으로 팀별 컨테이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온수기 이렇게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간이 세면장 이렇게도 명시하지 않고요. 남녀 구분된 탈의장과 휴게실 이렇게도 명시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에서는 좀 구체화해서 요구를 한 겁니다. 이렇게 좀 편의시설을 제공해 줘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해 놓은 거고, 철근 콘크리트 업체가 전문건설 업체이기 때문에 전문건설 업체 힘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공사, 원청이죠. 시공사와 함께 협의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조는 안전보건시설인데요. 회사는 안전 및 보건상 필요한 제반시설을 완비하여야 한다 하는 것을 갖다가 담아놓은 내용이고요. 새롭게 이것도 이제 조항이 요구되는 겁니다. 22조는 안전보건장구인데 1, 2항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1항은 회사는 노동자의 신체에 맞는 검증필 합격품인 안전보건장구를 지급해야 한다. 2항은 조합원의 의무를 함께 뒀습니다. 조합원은 지급받은 안전화 및 안전모, 안전벨트 등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단 작업 상황에 따라 필요한 안전장구를 착용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필요한 안전장구를 착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높이 1m도 되지 않는 이런 높이에서 작업을 할 때 안전골이 걸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옛날에는 뭐 삼진아웃 해서 한 번 걸리면 주의, 또 걸리면 경고, 세 번째 걸리면 퇴출 뭐 이랬었습니다. 요즘은 그것도 없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라고 해서 걸리기만 해봐라. 그냥 한 번만 걸리면 무조건 퇴출이다. 이게 안전은 관리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건데 이 안전이 현장에서는 통제 대상으로 변질돼 버린 거죠. 그래서 필요한 안전장구를 착용한다. 이렇게 조항에다가 문구를 갖다가 넣은 거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조는 식사 제공 조항인데요. 회사는 조합원에게 식사를 제공한다. 이거는 수도권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수도권 이외 지역은 식사 제공 조항이 없습니다. 식사 제공 조항이. 그래서 이걸 전국 단협 내용에다가 넣기로 한 거고요. 지역에 없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수도권 지역은 새벽에 나가서 아침밥을 먹습니다. 현장에서. 그죠? 다른 지역은 가보면은 아침 안 먹어요. 그 출근해서 7시부터 일합니다. 그냥. 그러다가 한 8시나 8시 반 정도 되면은 참 먹으러 간다고 하면서 그게 아침이에요. 참 겸 아침 겸 뭐 이렇게 이제 먹고 다시 또 이제 그 작업을 계속 이어가죠. 이러기 때문에 전국 통일이 좀 필요하다라고 해서 전국 단협에다가 요구하기로 한 거고요. 식사를 제공한다 이렇게 한 이유는 2012년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는 이제 현장별로 그 단체협약을 체결하던 그 시절입니다. 아침을 하죠. 아침을.
아침을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아침을 안 주냐 그랬더니 여기 문서에 아침 주라고 하는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중식을 제공한다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 점심만 제공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여기에 중식을 제공한다로 돼 있지 아침 주라는 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밥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업체하고 그 현장에서 쌈박질이 벌어지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서 아예 뭐 조식, 중식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식사를 제공한다 하는 내용으로 수정을 한 겁니다. 기존 17조 20조는 동일하고 조항만 변경을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6장 교섭입니다. 이게 수도권에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 교섭위원이라고 하는 이 조항이 없는데, 이 조항이 있는 지역은 영남 지역 그 중에서 대경건설 지부만이 이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사측과 교섭이 진행이 될 때 지부장, 사무국장, 그리고 뭐 부지부장, 뭐 옛날에 뭐 현장사업위원회라고 있었는데 뭐 이런 이제 지부 내에서 일정하게 역할을 하는 사람들 지부장 포함해서 5명이 이렇게 교섭단으로 구성이 됩니다. 구성이 돼 가지고 사측하고 이제 교섭 테이블에 앉아서 교섭을 진행해 왔거든요. 지금도 대경건설 지부가 그와 같은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경건설 지부가 이 형태를 계속해서 유지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 28조의 교섭위원 조항을 전국화하기로 하고 요구를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사용자 측에서는 반대예요. 29조는 현행의 구속력인데요. 이것도 수도권 지역은 이러한 그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화하기 위해서 넣어놨다는 걸 갖다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6장 노동쟁의 및 쟁의행위로 넘어가서는 기존 21조에서 23조는 동일하고 조항만 변경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6장 노사협의회도 기존 24조와 동일하고 조항만 33조로 수정해서 넘겼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칙입니다. 3조 불이행 책임은 1, 2조는 동일하고 3조는 이게 있는 지역이 있었고 없는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전국단협에서 요구안으로 제출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제4조의 평화조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지역이 있었고 없는 지역이 있었는데 전국화하기로 대표자 회의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조항을 갖다가 넣어놨다라는 것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전국 임금 협약과 단체 협약 안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2021년 수도권 지역 보충 협약 안에 대해서, 단체 협약 안에 대해서 임금 협약하고 포함해서 해석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궁금해하시는 대목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1조는 임금입니다. 여기에 보면 표에 보면 기능공이 없어요. 그죠? 표에 기능공이 없는 이유는 기능공은 전국 통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는 없는 겁니다. 팀장, 반장, 중기능공, 양성공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일당을 적어놓은 겁니다. 만 원씩 일률적으로 인상안을 제출을 하고 있는데, 양성공 칸을 보시면 5,000원 차이밖에 안 납니다. 기존 16만 5천 원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요구하는 임금은 17만 원이기 때문에 5천 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구간을 대략적으로 두고 있고
양성공 제도를 두고 있는 지역은 수도권 지역이 유일합니다. 수도권 지역 이외에 다른 어느 지역도 양성공 구간을 두지 않습니다. 그 양성공 구간을 두게 된 배경은 뭐냐면 수도권 지역이 퇴직공제회로부터 사업을 받아서 기능훈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시는 대의원 동지들 중에서도 이 기능훈련 사업을 통해서 기능학교에서 기능훈련을 받고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조합원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수도권 지역만이 양성공 제도를 두고 있고 지역에서 보자면은 이 구간이 조공 구간과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 조공의 임금이 수도권 지역에서 너무 높게 터무니없이 너무 높게 책정을 하고 있다. 자체 내부적으로 진단도 그와 같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남 지역이라든가 광전 지역을 호남 지역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도 15만 원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과 인땅에서 15,000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를 좀 좁혀야 한다. 이게 대표자 회의에서 제출된 의견이었었고요. 그 의견에 따라서 이 격차를 좀 줄여가기 위해서 지역에서는 동일하게 조공의 일당을 10,000원 인상을 요구안으로 내고 있고 수도권 지역은 5,000원 임금 인상을 요구안으로 내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근공, 기능공 임금은 25만 원으로 한다 하고 불문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그 직종에 대한 임금은 수도권 지역에서 기능공에 대해서만 철근 기능공에 대해서만 별도로 임금을 확정을 해 놓고 그 이외 여타의 직종들이나 여타의 구간에 대해서는 지구별로 약간씩의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차를 아직까지 수도권 지역에서도 다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털목수, 철근,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용을 요구하고 있는 직종은 총 8개 직종입니다. 총 8개 직종에 대해서 전부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을 고용할 것을 가지고 우리는 고용투쟁을 지금 현재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시스템 새롭게 지금 그 고용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시스템을 설치하고 해체하는 작업에 필요한 현장 노동자는 100%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으로 고용해서 현장을 운영해라 해달라 하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형틀 거푸집을 제작하고 설치하는 형틀 목수 직종에 대해서는 현장 운영에 필요한 필요 인원의 70% 이상을 선투입하고 그 고용률을 유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 직종에 대해서는 절반 정도는 우리 조합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현장을 운영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경기 중서부건설 지부가 요구하는 요구 내용이고요. 철근공, 기능공 일당도 25만 원이니까는 10,000원이 인상 요구 아닌 거죠? 예. 철검도 구간을 따로 다 두고 있습니다. 예. 나머지 8개 직종도 따로따로 다 구간을 두고 있습니다. 팀장, 반장, 기능공, 조공 뭐 이렇게 그 구분을 하고 그 구간에 따른 일당을 각각 정해놓고 있는데 이 정해진 일당에서 일률적으로 10,000원씩을 다 인상해 달라고 하는 게 요구안입니다. 5항을 보면 국가공인 자격증 소지자에게 임금 외 5,000원의 자격증 수당을 지급한다 하는 요구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격증 수당을 달라는 겁니다. 이 요구안은 2017년도에도 있었습니다. 2019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쟁취하지는 못했던 이런 조항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어쨌든 국가 공인 자격증, 그 자격증을 취득하고 소지한 이러한 그 조합원에 한해서 자격증 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안으로 제출해 놓고 있는 겁니다. 2조는 유급휴일 임금 지급 항인데요. 기존 내용의 수정 내용을 보시면 기존 작업자의 경우 고용 연속성의 유무를 판단해 고용 연속성이 인정될 경우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항에서는 신규 취업자일 경우 유급휴일 수당은 해당 유급휴일 해당일 전후 6일 근무할 경우 지급한다. 단서 조항도 붙어 있고 이런데요. 현장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이게 반대가리 더 주느냐 반대가리 덜 주느냐에 결부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우리가 한 달에 20공수 이상을 일을 하면 한 공수를 갖다가 추가 지급받잖아요. 연차 분할 지급의 내용입니다. 다른 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연간 80% 이상 출근해서 근무했을 경우에 15일 근속 연수에 따라서 15일 이상의 연차 휴가를 주고 있는데 우리 건설 노동자들은 내가 이 현장에서 일을 하면 1년 이상 계속 일을 하게 될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고용 연속성을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한 달 하고 그만둘 수도 있고 2달 하고 그만둘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건설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불리한 내용인 거죠. 다른 노동자들은 연간 80% 이상 이렇게 출근해서 일을 하게 되면 1년에 뭐 15일 그 이상 근속 연수에 따라서 휴가를 갈 수 있는데 우리 건설 노동자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적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2012년도에 현장별 단협을 갖다가 체결을 할 때 이 조항을 갖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상대적으로 불리하니까 그러면 이거를 매월 분할해서라도 적용해줘라. 이렇게 해서 노동조합이 따낸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20공수를 정했을 때는 이제 저희 기준이 왜 20공수가 됐냐 하면 건설 노동자들은 통상근로개수라고 하는 걸 갖다 적용을 합니다.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에 사고로 뭐 산재를 입었을 경우에 산재 요양급여를 적용하는 것을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하던 노동자들은 통상임금의 70%를 적용을 합니다. 내가 한 달에 월급이 300만 원이었으면 70%면은 210만 원이잖아요. 그거를 적용을 하는데 건설 노동자들은 법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 법도 우리가 투쟁해서 바꿔야 되는 겁니다. 우리한테 불리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통상임금의 70%에 통상근로 개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을 해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도. 그러다 보니까 통상임금의 70%에 통상근로 개수를 21.7일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한 70%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통상임금의 70%에 70%를 적용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우리 건설 노동자들한테 상당히 불리한 건데 아직까지 그 법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노동조합은 어쨌든 임금이 발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임금 발생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2019년도에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의 문구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출근하여 일하는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근하여 일하는 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유급휴일 날 조합원들이 출근하지 않잖느냐.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 연차 산정 기준에 포함할 수 없다라는 게 업체 측의 주장이었었고
이 유권 해석을 노동부에 질의를 했는데 노동부에서 유권 해석을 어떻게 해줬냐 하면은 우리한테 아주 불리하게 유권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 받았습니다. 그죠? 예. 노동조합은 뭐가 힘이다? 쪽수가 힘이잖아요. 아까 지금 뭐 반대가리 그거 이 19번 이걸 빼니까 19대가리야. 근데 이거를 집어넣으면 20대가리가 됩니다. 그 20대가리가 되면 한 공수를 더 줘야 되잖아요. 19대가리면은 반 공수만 줘도 돼. 이 반 공수 덜 주려고 더 주기 싫어서 이 업체들이 이렇게 이제 좀 저항을 했었던 거거든요. 예. 근데 노동조합은 뭐 힘으로 좀 어떻게 해결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힘으로 해결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줘라. 그래서 뭐 각 현장별로 공문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뭐 그 지부에서 공문 시행을 하면서까지 어쨌든 적용을 받도록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을 좀 명확하게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기존 작업자의 경우 고용 연속선을 가지고 판단하기로 하자. 예, 그렇게 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노조활동인데요. 굵은 글씨를 보시면은 현장별 월 64시간의 근로를 면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왼쪽 칸에 2조 6억 근로시간 1항을 보면 현장별 월 40시간의 근로를 면제한다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3지대 대의원 간담회에서 지적과 함께 의견이 제출이 됐었습니다. 어떤 지적이었었냐 하면 지금 상근하고 있는 상근 동지들이 지금 한 40여 명 됩니다. 상근자들이 4대 보험을 전부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고 지부에서의 답변은 본인의 요청에 따라서 적용하기도 하고 적용하지 않기도 합니다 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4대 보험에 대해서는 의무지 않습니까? 왜 현장에서 일하는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이 4대 보험을 의무 적용하라고 이렇게 지도하면서 상근자에 대해서는 이 문제를 이렇게 소홀히 하고 있냐? 그와 같은 지적과 함께 대책을 만들어라. 이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지적과 함께 그런 주문이 있어서 이거를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 40시간이면은 5일에 해당이 됩니다. 8시간씩 계산을 하면 그게 5일이면 현행 법률상 8일 이상을 근로를 하게 되면 4대 보험을 의무 적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미만일 경우에는 의무가 주어져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충족하려면은 8일에 대한 고용을 보장받아야 된다. 그래서 64시간으로 근로 면제를 확대해서 요구하기로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8일에 고용을 보장받는 게 되는 거기 때문에 4대 보험 상근자들에 대한 4대 보험 문제가 일정하게 좀 해소될 걸로 기대를 하면서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장 근로시간 및 휴일 휴가 항을 보시면 전년도 2020년도까지 적용됐던 조항 중에서 문구를 갖다가 삭제할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칸에 있는 제4조 유급휴일 항에 회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가산수당을 지급한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보면은요 유급휴일을 부여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급휴일을 부여한다 그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급휴일을 표로 정리해 놓은 건데요. 다른 거는 다 전년도와 다 동일하고요. 그 추가 요구하는 게 대체 공휴일 그리고 하계 휴가 1일 유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대체 공휴일은
이제 이 국무회의에서 대체 공휴일법이 의결이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금년에 이제 그런 날이 또 있습니다. 3월 1일이 그랬었죠.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금년에 8월 15일 보시면은 일요일이 8월 15일이에요. 이렇게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쳐졌을 경우에 대체 휴일 그 다음 날 월요일이 되는 거죠. 8월 16일 그 월요일까지 쉬게 하는 거예요. 이게 대체 공휴일법입니다. 이거를 다 내놔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8월 15일은 빨간 날이라서 쉬고 8월 16일은 대체 공휴일이라서 쉬는데 돈은 다 달라. 이걸 요구하는 겁니다. 논란이 많겠죠. 논란이 많을 거고요. 물론 이제 사용자 측에서는 결사항전도 나오겠죠. 이게 근데 우리가 일요일날 달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 일요 수당하고 맞물려 있는 거예요. 사용자들은 지금 주휴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주휴 수당을 지급받지 않고 있다. 이게 노사 간에 이게 쟁점으로 첨예하게 지금 맞붙어 있는 건데 정부는 어떤 입장이냐? 2018년도에 건설 산업에도 포괄임금 제도를 폐지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건설 산업은 노동 시간을 특정하기가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임단에 딱 체결을 해놓고 노동 시간을 딱 박아놓고 있어요. 아침 7시에 작업 시작해서 17시에 끝난다? 그러면 그 노동 시간 딱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건설 산업만 보자면은 정부에서도 얼른 발표할 수가 있는데 여타의 산업까지 다 포괄적으로 이 포괄임금을 갖다가 폐지하려고 하다 보니 자본으로부터의 이 압박과 이 공격이 진짜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이 발표 시기를 정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고 있는 거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 대체 공휴일에 대해서 일하지 않는 날까지 우리가 다 달라고 하는데 일요일 날 주휴도까지 지급을 하고 있는데 왜 또 달라고 하느냐 하는 게 지금 사용자 측의 입장인 거고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받아보지 않고 있다. 지금도 안 받고 있는 거다. 이거는 이제 큰 싸움을 해야지 될 문제입니다. 근데 이 대체 공휴일을 어쨌든 우리는 다 적용해 달라 하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계휴가 이거는 상징적 의미가 큽니다. 이거 하루잖아요. 하루 휴가 그러면은 최소한 무슨 한 3일 아니면 그 이상 어쨌든 이 건설 노동자들에게 하계 휴가를 유급으로 따낸다라는데 이제 저는 이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이제 금년에 쟁취를 했다고 하면 이건 차차 이제 확대해 나가야 되는 게 과제로 남겨지는 거겠죠. 열심히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성평등 교육 조항입니다. 신설 조항이에요. 신설 조항 이거는 전국이 다 함께 요구하기는 좀 만만치 않은 그런 이제 그 내용이 돼서 수도권 지역만 요구하기로 한 거고 1항과 2항으로 나눴습니다. 회사에 고용된 전체 현장 인원, 관리자 포함하는 겁니다. 관리자 노동자에 대해 월 1회 1시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괴롭힘 금지를 위한 성평등 교육을 진행한다. 2항은 교육 주제 및 진행과 관련해서는 회사와 노동조합의 협의를 통해 진행한다 하는 내용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건설 현장이 남성들만의 전유물이 이제는 아닙니다. 저희 지부가 선도적으로 전국에서 가장 시작도 먼저 했고 현장에 여성들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숫자는 미미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형틀 작업을 하는데도 벌써 기능훈련을 통해서 현장에 배치가 돼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조합원들 숫자가 제가 보고받기에 100여 명에 이릅니다. 벌써.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 이제 그 여타의 직종에 보면 여성 조합원들이 드문드문 보이거든요. 예. 이렇듯이 이제는 이 남성들의 전유물처럼 느껴졌던 건설 현장이 여성들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그 선두에 우리 경기 중서부건설지부가 있다라는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이러한 교육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좀 정기적으로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미에서 저희 경기 중서부건설지부가 의견을 제출했고 그 제출된 의견대로 이렇게 요구안이 담겨진 거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